한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는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 노답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적뒤적 보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증시가 수익률이 정말 노답이었을까? 답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10년의 주식시장 흐름을 한번 분석하면서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한국 증시 어땠습니까?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 많으실 듯 싶은데요. 좀 냉정하게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지난 10여 년 그 수익률은 과연 어땠을까요? 증시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중 심리 속,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미지는 대폭락 또는 패가망신, 이러한 이미지가 정말 강하죠. 특히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있었던 시기가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넘었던 2021년 작년 초반이었다 보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보다 보면요, 좀 뭐랄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씁쓸하게 적은 풍자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글 보시면서 씁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깔깔거리고 웃었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식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 방이라고만 썼네요. 방법. 그 방법은 2억으로 투자하라. 왜 그럴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어차피 반토막이 나니까 2억으로 투자하면 1억이 된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짤, 이거 원래 짤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주식 투자는 영화 타짜 속 고니 같아. 왜? 영화 타짜, 10몇 년 전 영화죠. 거기 이제 고니,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왜 고니와 같지? 원금의 반만 가져가니까. 나머진 갬평으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긴 한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주식 투자자는 원금 반만 가져간다. 이것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군중심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알고 지내는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한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 수익률 어떤 것 같아요? 주가지수 차트 떠올리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손실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요, 한국 증시는 그런대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또는 주요 지역 아파트, 미국 주식 등등과 비교하면 좀 많이 초라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자, 지난 10년 동안 한국 증시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2012년 1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28%,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작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28% 상승했어요. 연환산 등락률로 2.5% 상승한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49% 상승했어요. 이거 제법 많이 상승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연 4.1% 상승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같이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아주 화려한 이런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총 투자 수익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률을 떠올려 보면 저러한 어떤 시세 차익만 수익률이 아니죠. 배당도 총 투자 수익률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에? 주식 투자의 총 투자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코스피의 지난 10년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요,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0.6% 수준이었어요. 야, 코스닥 시장은 너무했다. 예, 평균입니다. 평균. 예, 종목별로는 뭐 이거보다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뭐 배당 아예 안 주는 애들도 있죠. 예. 어쨌거나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0.6%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총 투자 수익률은 지수 등락률 또는 시장 시세 차익, 예, 시세 차익 더하기 배당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피의 총 투자 수익률은요, 앞서 언급드린 연환산 지수 상승률 2.5%에 더해서 배당 수익률 1.5% 넣으면 4%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 합치면 4.7%입니다. 4%, 4.7%. 자, 이게 연환산입니다. 예. 연간 수익률이죠. 예. 자, 4%. 이렇게 보면 은행이자보다 높아요. 예, 10년 동안 연평균 은행이자가 한 2.1% 정도 됐거든요. 1년 정기예금 금리 10년 평균하면 대략 저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높았어요. 예.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았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가 개차반은 아니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하는데 주가 지수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주가 지수만 쫓아갔다면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증시가 워낙 돗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보니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참 답답한 상황, 주식시장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의 본능상, 사람의 본능상 주식시장이 싸지는 하락장에서는 사지 못해요. 예, 그냥 투매하기에 급급합니다. 예. 요게 이제 거꾸로 나왔던 시기가 2020년 3월 동학개미 운동이었는데, 그거는 거의 IMF 사태 때 이후 4반세기 만에 나타났던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기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빠지면은 매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셀, 로, 싼 값에 팔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예, 강세장일 때 삽니다. 바이 하이, 바이 하이 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건 뭐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블래시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셔가지고 이제 프렌처럼 느껴지실 텐데, buy low and sell high,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지수만 쫓아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10년 동안 은행이자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예, 시장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오히려 좀 안 좋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크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 투자자 선을 넘어서 너무 과하게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좋게 나왔다. 어이구, 하루 웃었다가, 그날 그 다음날 안 좋다 그러면 울었다가, 그 다음날 좋으면 웃었다가, 그 다음날 나쁘면 또 울었다가, 요게 매일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투자 심리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줏대는 사라지고 경제지표 또는 경제 관련 매체들의 분위기 이런 거에 휘둘리다 보니 장기적인 투자 어떤 계획 이런 것 없잖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을 체계화하고 지켜간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수만으로 봤을 때 은행이자보다는 높았잖아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장을 투자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강한 투자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